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선 발표하고 특이한 점은 인선을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 네, 직접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본 없이 기자회견하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질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질문이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첫 인선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뭐 백악관 이럴 때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인선 당사자들한테 하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네. 빠지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질문이 없었어요. 자, 인선으로는 뭐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내정자 그렇게 발표됐고. 경호실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경호실장도.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는 크게 세 자리가 있어요.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경호실장. 네, 청와대 네. 스태프들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와 청문회를 거쳤지만 국회 인준은 필요 없는 자리. 이렇게 나뉘어요. 예. 헷갈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진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리와 장관. 예, 뭐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헌재소장. 여기는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장관이나 국정원장, 뭐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세청장, 뭐 경찰청장 등등등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인주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자리. 크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중에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임명 이미 된 거죠.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 국정원장은 인준은 거치지 않고 청문회는 꼭 해야 되는 인사고요. 그중에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민정수석 내정자죠. 네, 직접 발표한 건 아닌데 내정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네, 서울대 조국 교수입니다. 네.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많아요.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막.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 혹은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업자를 다룰 수 있느냐. 여기서 업자라는 건 검찰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데다가 권력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예.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전문 업자 그룹을 학자가 다룰 수 있느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거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바람도 그렇죠. 실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 조직 밖에서 이제 사람을 인선한 걸로 보여지는데, 검찰 출신들을 통한 보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검찰 출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사정기관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논리로서 쭉 검찰 출신들이 해왔었는데 그런 개혁의 방향은 맞지 않았던 이번에는 거죠. 이제 그 조직을 장악한다기보다는 그 조직을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죠. 아예 내부 인사는 그 일을 못할 테니 오히려 외부 인사를 데려온 것인데 그렇지만 역시 학자가 업자를 다룰 수 있겠느냐. 어쩌면은 이 임무만 하고 조국 교수는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자리고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어요. 굉장히 적임자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미 국정원 3차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2000년 당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준비했었고, 예. 그리고 3차장도 했었고, 해서 이 이상 문재인 인력풀 중에 이 이상의 적임자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 말이 뒷말이 없는 적합한 인사였다고 평가를 받고. 네,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국정원 개혁 약속하는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네, 그래서 적임은
보통 하마평이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습니다. 잘 됐다고 다들. 그리고 이제 경호 실장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 원이다. 네, 봉화마을에까지 있었죠. 네, 자전거 같이 타고 다니던. 네, 유명한 사진입니다. 양반입니다. 네. 그런 인사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다른 당 사정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홍준표 전 후보, 전 지사는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 세상에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후보가 당권 도전 시사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당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죠. 실제. 개인 기로가 거기까지 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계보가 없고, 실제 새가 없고, 본인의 계보라고 할 만한 현직 국회의원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 대선 후보도 처음이었는데, 사실상 자신의 계보가 전혀 없는 대선 후보로, 2위까지 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요. 당권을 누가 잡냐 가지고, 큰 계보 간의 격돌이 있을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혼자 또다시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한 달 정도는 미국에 있다 올 거다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그냥 국내에 계셔도 되는데. 네. 예. 당대표 선거가 6월이나 7월 정도에 예상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귀국하면 저희가 인터뷰 한번 추진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이제는 뭐라고 했나요? 전 의원. 예. 네, 전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하면서 나온 메시지인데 안철수 전 의원은 당분간 휴식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기 의사 밝힌 겁니다. 네, 삼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확실하게. 보통 이렇게 이제 대선에서 뭐 2번 정도 치고 나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일단은 정계 은퇴나 한 발 물러서는 포지션을 취했다가 한 최소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복귀하거나 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 예, 지금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의지는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인지 문국현의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삼수를 한다면 앞으로 많은 이야기 기회가 있겠지만 자신이 있는 걸로 가지고 승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자신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노력해서 커버하는 것으로는 그 전략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예로 목소리도 그냥 본인 목소리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거가 여하간 목소리로 상징되는 그냥 애초에 본인이 가진 것으로 승부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메시지를 보면서 했고요. 자, 한두 가지 정도 뉴스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가 2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에 관련된 대선 막바지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 뉴스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네.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추가 수습 기대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은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아직 DNA 분석하고요. 미수습자하고 미수습자의 뼈인지 아닌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예, 뼈 2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고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인양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속도라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정도 짧게 짚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표 분석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남 3구에서도 첫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이겼다라는 거죠. 그건 처음 있는 일이네요. 예. 진보 보수 무관하게 대부분 이제 강남은 보수에서 항상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야권 후보가 가져가고 서울 지역은 특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 지구가 다. 요 분석은 저희가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요. 요 분석은 전국을 가지고 앞으로 분석이 나올 테니까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헷갈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진 자리 있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총리와 장관, 예, 뭐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헌재소장 여기는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장관이나 국정원장, 뭐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세청장, 뭐 경찰청장 등등등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인주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자리. 그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중에서 인선으로는 뭐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내정자 그렇게 발표됐고. 경호실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경호실장도.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는 크게 세 자리가 있어요.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경호실장. 네, 청와대 스태프들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와 청문회를 거쳤지만 국회 인준은 필요 없는 자리. 이렇게 나뉘어요. 국무총리와 그리고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임명 이미 된 거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 국정원장은 인준은 거치지 않고 청문회는 꼭 해야 되는 인사고요. 그중에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민정수석 내정자죠. 네, 직접 발표한 건 아닌데 내정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네, 서울대 조국 교수입니다. 네.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많아요.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막.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 혹은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업자를 다룰 수 있느냐. 여기서 업자라는 건 검찰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데다가 권력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예.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전문 업자 그룹을 학자가 다룰 수 있느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거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바람도 그렇죠. 실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 조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선 발표하고 특이한 점은 인선을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네,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 없이 기자회견하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질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질문이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첫 인선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뭐 백악관 이럴 때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인선 당사자들한테 하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빠지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질문이 없었어요.